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뉴스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8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중국 측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석 달이 지난 만큼 안보리 결의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중러의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순젠거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사드는 지역 안전을 잠식하는 수단이기에 배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도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해쳐선 안 된다며 사드 배치 반대를 언급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주변국들에게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는 상황을 파악해 페이스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과 연봉제 도입이 9개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공법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공법인들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제도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확정해 노조 측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금감원도 총무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도서벽지 지역관사를 포함한 시도교육청 학교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합니다. 또 도서벽지에 여교사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여교사들을 도서벽지로 신규 발령내는 것을 지향하는 인사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유산에 신청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역사의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했는데 현재 이와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민간단체의 국제공조로 신청이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아 종합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